오전 6시 반. 알람 시계에 초침이 한 칸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겨나간다. 서연의 하루는 언제나 이 소리로 시작되었다. 주방 조리대 위로 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토스터가 완성된 식빵을 밀어내며 경쾌한 딸깍 소리를 낸다. 서연은 늘 해오던 대로 딸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남편의 머그컵에 진한 커피를 가득 채운다.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우고 계란말이가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낸다. 이것이 그녀의 하루였고 그녀만의 작은 안부였다. 하지만 오늘 그 익숙한 평범함 위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일주일 전부터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예약 알림. 별일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눌렀던 확인 버튼이었다. 그런데 유독 오늘만은 손끝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서연은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공기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하얀 복도에 긴 의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걱정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이는 손을 꼼지락거리고 어떤 이는 천장의 한 점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만 바라보고 있었다. 분침은 천천히, 그러나 냉정하게 앞으로만 멈추지 않고 갔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한서연님 들어오세요. 의사는 한 장의 결과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신중했고 목소리는 한음 낮아져 있었다. 말을 꺼내려다가 잠깐 멈추는 그만의 버릇. 그 짧은 침묵 사이로 서연의 심장이 유난히 크게 뛰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시한부입니다. 6달 정도. 길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6달이라니. 평범한 단위가 갑자기 절대적인 숫자가 되었고 그 숫자가 곧 그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눈만 몇 번 깜빡이며 울음보다 먼저 나온 것은 오랜 습관이 된 예의였다. 물론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그리고 의사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창밖의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파란 하늘이었다. 바깥 공기는 유난히 맑았고 하늘은 부끄러울 정도로 파랬다. 세상이 예의 없이 아름다울 때가 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연은 가방 속에 처방전과 추가 검사 안내지, 그리고 치료 일정표를 차례로 넣었다. 종이들은 잘 접히지 않았다. 현실도 그랬다. 잘 접히지 않는 것들이었다.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가로수의 잎사귀, 신호등의 색깔까지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더 소중해 보였다. 보건실 문이 열리면 작은 통증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무릎이 까진 아이, 배가 아프다는 아이, 갑자기 열이 난 아이, 그리고 시험이 무서워 도망쳐 온 아이까지. 서연은 늘 그래왔듯이 아이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상처에 밴드를 정성스럽게 붙이고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오늘도 그랬다. 달라진 건 그녀의 속도였다. 손끝이 조금 더 느리고 눈빛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만지는 것처럼. 선생님, 이거 아파요. 어디 보자. 이렇게 빨간 약 발라주면 금세 나을 거야. 아이의 웃음소리가 보건실을 채웠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점심시간, 작은 의자에 몸을 기대자 허리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몸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지금은 버텨라. 오늘은 무너지지 마라. 서연은 답하지 않았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삼켰다. 삼키는 것조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남편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도 야근. 새로운 빵 레시피 개발 때문에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점 하나도 흐트러짐 없는 문장. 언제나 그렇듯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의 메시지. 그런데 이상했다.
그 문장에서 평소에 따뜻한 냄새가 빠져 있었다. 하교길에 태준의 베이커리 앞을 지났다.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었다. 달콤한 냄새가 골목 끝까지 흘러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곤 했다. 유리창 안으로 태준이 보였다. 거칠지만 능숙한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반짝이는 진열장에 갓 구운 빵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하는 모습. 사람들은 늘 그의 성실함을 칭찬했다. 서연에게도 그는 언제나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베이커리 공기에 달콤함이 아닌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저녁 9시. 딸 지우가 숙제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거실에 불을 하나씩 끄고 마지막 스탠드 조명만 남겨두었다. 서연은 식탁 의자에 앉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민정이에게 메시지를 보낼지 말지 고민했다.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다. 결국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할 말이 있어. 점 3개가 깜빡였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정은 평소 메시지에 빠르게 답하는 편인데. 자정이 다 되어서야 태준이 들어왔다. 피곤하다는 표정, 깊은 한숨,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진 핑계들. 서연은 늘 그래왔듯이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다. 그런데 태준의 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다. 와인 2잔, 티라미수 하나, 그리고 베이커리와는 전혀 다른 동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증거가 필요해서 사진을 찍은 건 아니었다. 기억이 흐려질까봐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해서 기록해둔 것뿐이었다. 어떤 날은 증거보다 기억이 더 무겁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지우는 손바닥만한 책가방을 메고 폴짝폴짝 뛰며 걸었다. 엄마, 오늘 과학실 가서 실험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볼 거야. 그래? 우리 지우가 과학자가 되는 건가? 지우가 손을 흔들며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 서연은 그 작은 등을 유난히 오래 바라보았다. 아이의 뒷모습은 사람이 버티는 가장 확실한 이유였다. 추가 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본관 로비에서 주황색 단발머리의 여자가 안내 데스크에서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프로페셔널한 표정, 빠른 손놀림, 명확한 발음. 민정이었다. 서연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얼굴만 보자고 전화를 걸 생각이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누군가의 익숙한 웃음소리가 로비를 가로질렀다. 태준의 웃음이었다. 서연은 몸을 굳혔다. 목소리는 사람을 가장 빠르게 과거로 끌고 간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서연은 다리 위에 서서 손바닥만 한 영수증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숫자와 시간, 장소의 이름들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다. 배신이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작은 거짓말들이 차곡차곡 포개져 결국 하나의 거대한 문장이 되는 것. 오늘은 늦어. 새로운 빵 레시피 때문에. 그 문장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지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틈을 살짝 닫았다. 아이는 몰라야 해. 오늘도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지우의 꿈이 다치지 않도록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깊숙이 접어넣기로 했다.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전부터 넣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자원봉사 신청서. 늘 다음에 시간 날 때라고 미뤄두었던 종이었다. 오늘은 미루지 않기로 했다. 이름 한서연. 희망기관 요양원. 가능요일 토요일. 사유. 점점점. 빈칸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녀는 한 단어를 적었다. 동행.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잠시 받아 안고 싶어서. 자신의 남은 시간을 누군가에게 잠깐 맡기고 싶어서. 요양원 자원봉사 신청서를 스캔해서 메일로 보냈다. 보낸 편지함에 남은 제목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원봉사 신청 한서연.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동시에 무언가를 끝내겠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끝내야 하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 그 사이에서 사람은 종종 조용히 운다. 주차장 한쪽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다. 여자의 주황색 머리카락과 남자의 짧은 스포츠 머리. 그들 사이에는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은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비밀은 대개 그렇게 자라난다. 들키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익숙해질 만큼 자연스럽게. 새벽 1시가 넘어서 태준이 들어왔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때로 칼이 되고, 때로는 족쇄가 돼버린다. 오늘은 어떤 것도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이 물컵을 내밀었다. 고마워. 그 말의 온도를 서연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병원에서 들은 말이 다시 떠올랐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6달. 시간을 세는 일은 이제부터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다른 숫자들을 떠올렸다. 하루, 이틀, 다시 또 하루. 하루를 살고, 하루를 견디고, 하루를 건너가는 일. 그게 그녀의 새로운 계획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아 공기가 눅눅해졌다. 서연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리고 방 안의 종이들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중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요양원에서 온 자동회신 스캔종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 누군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기회 한 장. 그것이면 충분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새로운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누군가의 작은 통증에 손을 얹는 일. 그 손길이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돌아올 거라는 작은 믿음. 믿음은 사람을 버티게 한다고 했다. 희망보다 작지만 절망보다는 단단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말이다. 새벽과 아침 사이의 어슴푸레한 시간, 낯선 진동이 한 번 울렸다. 서연은 스탠드 조명을 끄며 화면을 보지 않았다. 모르는 번호는 대개 모르는 말들을 데려온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요양원에서 처음 만나는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될 것이다. 버려진 기억들과 아픈 이야기들이 그곳에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날 거울 속의 자신은 오늘과는 조금 다르게 웃고 있을 것이다. 삶의 시계가 멈추던 날 나는 배운다. 끝에서 시작하는 법을. 그리고 홀로 서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오로지 혼자 이겨내야 하는 법을. 다음 편 예고입니다. 민정은 왜 떨쳐내려는 서연의 행동에도 계속 만나자고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서연이는 곧 긴 여정이 시작될 텐데 딸 지우는 잘 지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의 마음을 적시는 이야기. 그리고 친구 민정이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 과연 서연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